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전체 사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는 비율이 한 6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승인되는 게 엄청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승인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좀 질문들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건데요. 내가 산재 승인되면 얼마나 쉴 수 있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요양결정 통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은 받게 되는 통지서입니다. 편으로 오기도 하고요. 스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최초 요양이라고 되어 있고 처리 결과 승인, 그리고 재발생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병원 이름과 질병이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입니다. 결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24년 1월 17일까지 통원 하루, 입원 2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약 2개월 정도 승인된 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주는 것은 이 통지서를 받아서 2개월이라 써져 있으니까는 나는 2개월만 쉴 수 있냐? 라는 질문인데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면은 2달 이상 치료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 요양결정 통지서는 진단받았을 때 당시의 예상 기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꾸준히 내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요양결정 통지서를 받은 상태 당시에도 병원을 다니고 계실 텐데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 내가 이때까지 꾸준히 병원 다닌 기록, 그러니까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는 기록 플러스 이후에 병원 다닌 기록을 제출을 하시면은 처음에 인정된 2개월에다가 내가 병원 다니고 있는 기간까지 해서 추가로 대부분 승인을 해줍니다. 이 산재가 승인된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료를 쭉 받고 있는데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 한 일주일 전에 상태를 보니까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주치의 선생님한테 진료계획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진료계획서를 올리면은 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줍니다. 이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죠. 근골격계 질환은 6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하면은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그만큼 충분히 쉴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안 다니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인 전에는 꼭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 보상이죠. 내가 이것이 승인됐을 때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은 크게 요양비와 휴업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는 치료, 검사, 수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제비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어 있죠. 급여라고 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비급여라고 하면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100% 다 보상합니다. 내가 30만원을 냈는데 급여가 20만원이었다. 그럼 20만원 전액을 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비급여 부분인데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가보시면은 비급여가 너무 많습니다. 비급여 주사, 비급여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비급여 주사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100%, 비급여는 일부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는 개인보험이나 실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휴업급여인데요. 내가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아파서 일을 못할 수 있겠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줍니다. 원래 내 세전 임금이 300이었다. 70%를 계산하면은 21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210만원이 비과세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원래 급여의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70% 정도는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기간이 쭉 연장이 된다 하면은 일을 못한다라고 확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줍니다. 1년, 2년, 길게는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병원비는 주지만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란 장애와 좀 다르죠. 장애란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몸이 점점 나아지겠죠. 어느 정도 나아지고 나서 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치유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장해라고 하는데, 증상이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노동 능력의 일부가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급수로 1급부터 14급까지, 1급이 제일 높습니다. 1급은 사실상 일을 못합니다. 두 눈이 실명이 된다거나 손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장애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후한판 탈출이 가장 흔하죠. 이걸로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장애나 이런 것들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보통 한 13급에서 한 14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급이라는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평균 임금의 99일치, 그리고 제일 낮은 14급 같은 경우는 55일치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다. 그럼 13급이면 곱하기 99일 해서 990만원. 14급이면은 10만원 곱하기 55일 해가지고 550만원. 이런 식으로 장애 보상 일시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장애 단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으로 나오고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산재 보상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요양비, 병원비, 그리고 쉬고 있는 동안에 받게 되는 휴업급여, 그리고 치유가 끝나고 받는 장애급여,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승인되고 나서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게 남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